경제 신문 읽어줘. 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동산 고점 회복한 용산, 강남 추가 상승은 글쎄.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가격 문정부 고점의 평균 93% 수준. 강북, 노원, 동대문 등 80%대. 역대 최대 매물 쌓여 상승 제한. 전셋값은 수요 강해 상승세. 서울 아파트가 2년 전 정점을 찍었을 당시 가격을 90% 이상 회복했다. 용산구도 이미 전고점을 100% 이상 회복한 것도 나왔다. 다만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세가 주춤하고 매물이 쌓여 추가 상승 여력이 낮은 편이다. 전세값은 아직 전고점 대비 85% 수준에 머물러 있다. 26일 부동산알 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바탕으로 21년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4,700여 건의 실거래가 표본을 분석한 결과 21년에서 22년 전고점 대비 가격 회복률은 평균 93%로 조사됐다. 당시 서울 아파트 단지 최고거래 가격은 평균 11억 3,662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평균 10억 5,700만 원에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값은 올 하반기 빠른 속도로 전고점을 회복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101%, 강남구 99%, 서초구 96%, 마포구 94%등 서울 평균보다 빨리 매매 가격을 회복했다. 반면 전고점 대비 회복 속도가 더딘 곳은 외곽 지역이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을 모두 회복할지는 미지수다. 고금리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적극적으로 크게 꺾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19주 만에 상승세를 접고 보합으로 돌아섰다. 서울은 전주보다 0.01% 올라 가까스로 상승세만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고점 대비 85% 수준으로 조사됐다. 25개 구가 모두 80에서 89% 수준으로 구별 편차가 매매 가격보다 크지 않았다. 전고점 대비 15%가량 저렴한 데다 내년에 신축 입주 물량 부족 현상까지 겹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향후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분석된다. 다음 교통 일자리 갖췄는데 여전히 싼 곳. 화성, 평택, 파주 주목.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공격적 투자할 시기 아냐. 전망. 서울 아파트, 서울, 강남, 용산, 여의도 등 본질 가치 입지에 집중. 아파트 경매 건수 3년 내 최다. 반포 레미안 등 인기 매물 등장. 지방은 양극화 더 심해질 듯. 산담 배우가 그나마 버틸 것. 이거는 서울 머니쇼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변곡점을 맞는 모습을 보이자 23년 서울 머니쇼 플러스에서 부동산 관련 투자 전략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2014년부터 오르고 21년에 고점을 찍은 뒤 하락 조정기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소 내년까지는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기원 리츠고 대표는 이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인데 가격과 거래량,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등 여러 지표로 따질 때 수요가 너무 오른 시장을 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올 상반기 정책이 만든 반등이 끝나고 다시 하락이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할 시기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된다면 투자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데다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고금리 여건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23년 초 같은 급락 위험은 높지 않을 것인 만큼 시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학렬은 지금 같은 시기는 입지 등 부동산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뻔한 얘기. 시장이 불투명할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
재테크 조언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가치로 주변 일자리, 교통망, 생활 인프라스트럭처, 유해 환경 존재 여부 등을 주로 꼽는다. 고중한 원장은 강남과 용산, 여의도 등 본질 가치가 좋아 주거 상향 이동의 종착지라는 상징성 때문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느냐 한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며 내년에도 큰 경제 변화가 없는 한 이들 지역 방어가 가장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기 있는 곳은 이미 비싸지 않냐는 반론도 나온다. 김학열 소장은 수도권에서 교통, 일자리, 생활 인프라 등 3박자를 갖췄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 여전히 싼 곳도 있다고. 예로 든 것은 화성시와 평택시, 용인시 등이다. 반도체밸리 조성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노선 개통. A노선은 동탄역, 구성역, 용인의 구성역 연결되어 있고, 파주도 연결되어 있고, 아직까지 삼성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집중되는 만큼 부동산 본질 가치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도권 서북부에서는 파주 고양시 일대, 동북권에서는 양주시, 서남권에서는 부천시 등이 거론됐다. 김기현 대표는 이제부터는 경매 시장을 주목할 때라고 주장했다. 나쁜 경제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매 물건이 법원 현장까지 나오는데 대개 1에서 2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에서 2025년에 정말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부동산 경매 입체 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29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건수는 238건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지방 소멸론이 거론될 정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지방 입지가 더 좁아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고종환 원장은 지방에서는 그나마 광역시가 낫고 광역시 중에서는 해당 지역 핵심지가 버틸 것이라며 대구는 수성구, 부산은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꼽았다. 다음, 엔저 배당이 뛰는 니케이, 반도체에 발목 잡힌 코스피. 니케이 올해 29% 급등, 엔화 하락에 수출기업 훈풍, 도쿄거래소 주주환원 동료, 역대 최고치 38,000선 누락, 코스피 12% 상승 그쳐, 삼전 엔솔 등 대형주, 반도체 중국 리스크의 직격탄, PBR 1배 미만 기업이 70%. 지난 7월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후 중국 경기 부진으로 다소 소강 상태에 들어갔던 일본 증시가 미국 긴축 기조 완화에 또다시 반등에 나섰다. 역사적 엔저와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니케이 225 지수는 이제 버블 경제 정점인 1989년 12월 기록의 14%가량 남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시가총액 대장주들의 주가 회복 속도가 더뎌 박스피에 갇힌 모습이다. 달러당 엔화 가치는 최근 140엔 후반대를 기록하면서 2020년 말 103엔에서 급등했다. 엔화가 달러화에 비해 거의 40% 평가절하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요타, 닛산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회사들의 이익이 크게 뛰었다. 도요타 주가는 최근 들어 주당 2,911엔까지 올라 연초 대비 50% 상승했다. 자동차, 전자 등의 수출 효과로 올 하반기 선진국 증시 중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이 일본이었다. 여기에다 올해 7월 방일 외국인은 232만 명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299만 명에 가까워졌다. 도쿄거래소가 드라이브를 건 주주 환원 정책도 증시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상승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4월 도쿄거래소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의 자본 효율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요구한 바 있다.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의 비율을 일본은 40%대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까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설비 투자, 인재 육성, 임금 인상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런 버핏 역시 일본 증시 저평가 매력과 실적에 주목해 올 들어 미쓰비시 상사나 미쓰이물산과 같은 종합 상사주를 대거 매입한 바 있다. 중국 경기 부진이 올 하반기 내내 코스피의 리스크가 된 데다 반도체 칩 가격 회복은 여전히 속도와 폭에서 기대보다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2차전지 관련 대형주들도 조정에 들어갔다. 저조한 주주 환원으로 연말 배당을 노린 투자 역시 부진한 편이다. 일본에서는 PBR이 1배 미만인 주식 비중이 30%라면 코스피는 70% 수준으로 대부분 주식이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 PER도 일본은 14배인데 코스피는 9.8배이네. 2차전지주 저가 매수기에 증권가는 글쎄 최근 업황 부진으로 주가 조정, 미 앨범알 주가 올 43% 급락, 에코프로비엠도 58% 급락, 증권가 투자 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원재료 리튬 가격 하락 지속돼 수익성 개선 기대하기 어려워. 최근 주가 조정을 받은 리튬 2차전지 종목 관련 버튼 피싱, 저가 매수 전략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될 경우 기업 가치 부담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 증시에 따르면 세계 1위 리튬 업체인 앨범알 주가는 이날 6.28% 하락했다. 리튬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대량 매도세가 나왔다. 앨범알 주가는 올해 들어 43.69% 급락했는데 2022년 11월 기록한 역사적 고점에서 63.9% 떨어졌다. 주가는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섣부르게 저가 매수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앨범알 수익성의 핵심은 리튬 가격에 달려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투입되는 핵심 원재료인데 최근 전기차 업황 둔화에 공급 과잉이 우려가 되고 있다. 실제 앨범알의 실적 성장세는 내년에 꺾일 것이란 전망된다. 국내 증시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 상황도 비슷하다. 올해 주가가 최대 534%까지 급등했는데 현재는 상승분의 약 370%포인트를 반납한 상태다. 에코프로비엠의 수익성은 양극재 판가에 좌우되고 결국 이를 앨범알과 마찬가지로 원재료의 리튬 가격에 연관된다. 다음 청룡의 해 코스피 솟아오를까? 2분기 최고 2810는다. 증권가 7건 내년 증시 전망, 지금보다 10% 상승 여력 예측, 공매도 금지 반도체 회복에 상반기 성장주 수출주 유망, 선거 끝나고 고금리 지속 상저하고 흐름 보일 가능성.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 증시 전망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증권사는 내년 코스피 흐름을 올해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과 공매도 금지 효과로 코스피가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시에 불리한 고금리 환경과 국내외 굵직한 선거 일정에 따른 시장 내 불확실성 요소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권사 7곳의 전망은 내년 코스피 상단은 2500에서 2812였고 하단 전망은 1900에서 2250으로 집계됐다. 1900은 교보증권 저번에 보니까 김영렬 센터장이 엄청 낮게 보던데. 전망대로라면 코스피가 12%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공통적으로 내년에 미국 경기 둔화로 국내 증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데다 경제 성장률 전망도 발전했기 때문이다. 코스피 성단 전망치를 2810으로 가장 높게 발표한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은 연준의 긴축은 수요 둔화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 같은 리스크가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 경기 둔화가 정부 정책 변화를 유도해 정시 반등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준이 제시한 2024년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추정치는 1.5%로 잠재 성장률 2% 선을 밑들었다. 증권사들은 내년에 반도체 관련주 등 성장주 위주로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것이므로 관련 국내 종목도 추천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상반기에 반도체 2차 전지를 하반기에는 은행, 보험 같은 배당주 위주로 투자할 것을 얘기를 했고, NH투자증권은 인터넷 정보기술, 제약, 바이오 업종, 시간을 아껴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 기계 업종을 추천했고, 상고 하저의 흐름을 내다볼 것이라 얘기를 했고,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2분기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 5월에 매수하는 전략을 공고한다고 말했다. 하나증권도 내년 2분기 말부터 3분기 중순까지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대부분 거의 맞지를 않던데.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김대준 12월 말에 몰려있는 배당 기준일이 주주총회 이후인 3월 초로 변경되면서 깜깜이 배당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배당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BK 투자증권은 2000년 이후 미국 대선에 있던 코스피는 평년 대비 평균 13%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며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지금은 채권을 담을 때, 주식은 금리 내릴 때 담아도 안 늦어. 인도 인리 투자로 수익률 방어, 조정 겪은 유럽 부동산도 유망. 한국은 향후 6개월 채권 개차. 주식시장 내년 20% 상승 여력. 현금 흐름 좋은 기업 경기 덜타. 주식 절반 미 빅테크로 채워야. 내년에는 미국 대선 등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선거가 예정돼 있고 재정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질 것이라며 높은 재정 적자와 다양한 방식의 미국 정부 개입 지속하려는 정치적인 욕구가 있는데 풀린 돈이 많은 상황에서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 침투로 접어들면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사이클의 영향을 덜 받는 방어적 시장이라며 영국 등 유럽 부동산 시장도 이미 가격 조정을 이뤄 내년 초과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앤드루 맥캐프리 피델리티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가 얘기를 한 거고, 이날 역사에서 부의 흐름을 읽어라. 돈을 버는 투자 포트폴리오 세미나에 강연한 홍춘옥. 이 사람은 미국의 경우 채권보다 주식이 낮고 한국은 향후 6개월간 국내 채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춘옥 박사 같은 경우는 했는데 전체적인 글로벌 매크로는 잘 보는데 미시 주식 같은 건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홍 대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성장률은 잘 나오고 실업률도 낮아졌으며 물가 상승률도 꺾였다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의 거품이 껐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금리가 모두 경제 상황과 자산 거품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건영은 자산가격은 미래 가치를 지금 가격에 매긴다며 금리가 오르면 주식, 채권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고 금리가 내려갈 땐 주식, 부동산 등 위험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하는 게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각국 정부의 유동성 추가 공급 등 자본시장 개입으로 경기 침체가 지연되는 데다 기업의 성장성이 생산성이 여전히 높아지는 추세여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동원은 미국에서 금리가 더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조정받은 국내 주식도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건영이 또 한마디를 했는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고질병에 걸렸던 1970년대 당시 물가 상승을 위해 강한 긴축을 시행했고 1980년대 들어 물가는 잡혔지만 실업률 역시 10%가 넘어가면 침체를 겪었다면서 1980년대와 같은 큰 희생을 피하기 위해 지금의 긴축 기조가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